에어컨을 구매할 때 가격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고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구매 비용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유지비나 전기세도 같이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유지비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원룸을 살 때 보니까 에어컨 사용법을 모르거나 옛날 모델의 경우에는 에어컨에 곰팡이 같은 게 많이 끼더라고요. 기사님을 불러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유지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척 유지비도 같이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에어컨에서 브랜드부터 유지비용까지 모든 것을 고민하다가 현재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아기가 있어서 한 달 내내 틀고 있는데 지금 전기세도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에어컨을 사야 하는지,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팡이도 안 끼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브랜드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성전자의 AIQ9000 청정으로 샀습니다. 저는 현재 33평 아파트인데 투인원으로 거실에 스탠드, 방에 벽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비싼 고급 라인은 아닌데요. 왜 이런 걸로 샀냐면 에어컨 청소를 해주시는 분 말씀이 에어컨을 살 때 너무 기능이 많거나 비싼 거를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쌀수록 기판이 복잡한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때 비용도 비싸고요. 에어컨 청소를 맡기게 되면 기사분들도 복잡한 기능이 있으면 청소할 때 괜히 고장 날까봐 안 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능이 적은 걸로 알아봤는데요. 기능이 적다는 건 제일 가격이 싸다는 말도 되기도 하죠. 어차피 공기청정기나 제습기가 따로 있어서 굳이 에어컨에 다른 기능이 필요할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나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친구 집에서 보니까 제품이 냉난방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고 필터도 교환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기능이야 어차피 요즘 기술이 다 상향 편준화 되었잖아요. 에어컨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시원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어컨을 구매할 때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에어컨 평수나 매립, 일반인지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평수의 경우에는 내가 사는 집 평수의 절반을 사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33평인 경우엔 대략 절반이 18평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매립이냐 일반이냐 이거는 기사님이 어차피 설치 전에 연락을 해주십니다. 기사님과 통하면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땡땡땡이라고 하시면 기사님이 알아서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가 매립인 줄 알고 매립으로 신청을 했는데 기사님이 거기는 일반일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에어컨을 변경해야 되나 좀 생각을 했는데 기사님이 어차피 호스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에어컨이 기계가 다른 게 아니라 호스만 기사님이 조절을 하시면 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매립인지 일반인지 사실 알아보려고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사진도 보내보고 해봤는데 그냥 그 해당 지역으로 출장 다니시는 기사님이 제일 잘 아시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때 고민되시는 게 상세 페이지를 보면 설치할 때 추가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괜히 눈탱이 맞을까봐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삼성 직영 설치기사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홈페이지에서 하실 거 아니면 쿠팡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과 연결된 기사님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추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가 바깥에 있어서 이거를 난간을 넘어가서 설치해야 되는데 저는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게 3만 원인가 그랬는데 기사님이 안전줄까지 매달고 난간을 넘어가서 설치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더 드려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50만 원 준다고 해도 제가 스스로 못할 것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안방에는 이전에 에어컨 설치한 흔적이 없어서 새로 타공을 해야 했는데 이거는 추가 비용이 없었습니다. 에어컨 구매하기 전에 곰팡이가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어컨을 끌 때 1시간 정도 송풍 모드를 예약 종료를 걸어두고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에어컨은 종료를 하면 알아서 송풍으로 남은 물기를 건조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예약 걸고 이런 행동을 안 해도 되어서 너무 편합니다. 구매하실 때 사실 모델형을 많이 보시는데요. 모델명이 막 영어랑 숫자랑 많고 되게 복잡하죠. 저도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냥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이버에서 구매를 할 때 필요한 것 같아서 알아봤었는데 네이버 보니까 어차피 다 옛날 모델이고 추가 설치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전자제품이라는 게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건 지난 모델의 단점을 커버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신형을 구매하는 게 제일 낫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25년형 AIQ900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설치 예약이 너무 잡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쿠팡에서 로켓 설치로 바로 설치 가능한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드를 살까 투인원을 살까 고민이 많으시다면 그냥 스탠드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투인원 사고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에 있는 건 한 번도 킨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거실에서 하루 종일 켜두다 보니까 방에서는 딱히 에어컨을 안 켜게 되더라고요. 왜 하루 종일 켜냐면 이건 전기세 때문인데요. 에어컨을 사용할 때 걱정되는 게 유지비 걱정을 해야 되죠. 에어컨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인데요. 계속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
인버터가 아닌 에어컨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어차피 거의 다 인버터형이라서 계속 켜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에어컨을 키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집이 조금 시원해졌다 싶으면 에어컨을 끄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집에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차가워져야 에어컨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그 온도를 이제 유지하는 데만 힘을 씁니다. 근데 에어컨을 끄면 다시 집안의 가구들이 바깥 온도에 맞춰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집이 다시 더워지죠. 그러면 그때 에어컨을 다시 키면 에어컨은 집안 온도를 낮추려고 열심히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전기세 요금 폭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4도에서 26도 사이를 맞춰서 계속 틀어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건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 환기를 한 번씩 하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창문을 계속 닫고 사용하면 안 좋은 공기가 계속 집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꼭 중간에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바깥이 뜨거울 때 문을 여는 것보다는 아침에 그나마 바깥 온도가 낮을 때 문을 열고 공기 순환을 시킨 후에 다시 닫는 게 좋습니다. 마주보는 창문,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 베란다 창문과 부엌 창문을 열어두는데요. 창문을 이렇게 열어두는데 그럼 얼마나 열어야 되냐? 이게 권장사항은 최소한 10분 정도, 하루에 3번 정도 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열어두고 저녁 먹으려고 요리하는 동안 열어두고요. 밥 다 먹고 창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집에 불을 끄고 조금 열어두었다가 닫는데요. 저처럼 집에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 출근하다 보면 낮에는 에어컨을 끄죠. 그리고 뭐 중간에 여행 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껐다가 킬 때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어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어컨 킨다 하면서 이제 창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창문을 연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셔야 됩니다. 에어컨이라는 게 공기가 순환을 시키는데 집안에 있는 공기로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순환되면서 켜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 올 때는 냉방 모드보다는 제습 모드를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게 아니라 냉방 모드로 집안의 온도를 낮춘 후에 제습 모드를 켜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기능 많은 거 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인원보다는 그냥 스탠드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24도에서 26도 설정 후에 계속 틀어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3번 환기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써보니까 기계는 그냥 단순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기능이 없어도 충분히 시원하고 유지비도 적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름에 좀 자주 쓰는 이 제습기, 이것도 한번 후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